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실화 바탕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정숙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정숙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지만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부엌으로 나온 정숙은 전기밥솥의 예약 취사 버튼을 확인하고 냉장고에서 어제 담가둔 된장국을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불을 켜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죠.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 민경이 보낸 것이었죠. 정숙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올해도 김장 부탁드려요. 저희는 주말에 들를게요. 이모티콘까지 붙여보낸 메시지를 보며 정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11월이 되었나 싶어 달력을 확인하니 정말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죠. 정숙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된장국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오늘따라 그 맛이 밍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니, 사실 언제부터인가 모든 음식이 그랬죠. 혼자 먹는 밥상은 늘 맛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정숙의 아침은 늘 이렇게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갔죠. 오늘은 친구 미자와 시장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김장 재료를 미리 봐두려고 약속했었죠. 여보, 나 시장 다녀올게. 습관적으로 중얼거린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버릇이 남아있다니. 정숙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미자를 만난 정숙은 함께 배추 가게로 향했습니다. 속이 꽉 찬 배추들을 보며 미자가 말했죠. 올해는 배추값이 좀 나가네. 작년보다 1,000원은 더 올랐어. 그러게. 근데 뭐 어쩌겠어. 해야지. 정숙이 대답하자 미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 가게로 이동하면서 미자가 슬쩍 물었죠. 근데 말이야, 민경이는 너한테 용돈이라도 드리니?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정숙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죠. 걔 친정 엄마한테는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린다더라.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는데 민경이 엄마가 자랑했대. 딸이 효녀라고. 너만 몰랐나 봐? 정숙의 손에 들린 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자의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죠. 정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지. 나는 괜찮아. 하지만 미자는 정숙의 표정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다 돌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머릿속에서 미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죠. 결혼하고 30년 넘게 시어머니 역할을 해왔습니다. 명절마다 차례상을 차리고 김장철마다 며느리네 김치를 담가주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까지 도와줬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가 된 후로 며느리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마저도 차례 지내고 나면 바로 친정으로 가버렸죠. 정숙은 옆으로 돌아 누우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김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온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고 물을 채 썰어 놓았죠. 양념 재료들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새우젓, 멸치액젓, 고춧가루, 마늘, 생강. 매년 해오던 일이라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경과 영철이 도착한 것이었죠. 민경은 들어오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부터 준비하셨네요. 왔니? 정숙이 짧게 대답하자 민경은 부엌으로 들어와 절인 배추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50포기만 해주세요. 우리 냉장고 새로 사서 김치 많이 들어가요. 히히. 민경의 말에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었죠. 민경은 정숙의 행동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김장은 올해부터 안 할래. 민경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영철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김장하는 기계가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영철을 바라봤고 영철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아?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정숙의 대답에 민경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뾰로통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아마도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경아, 내 친정 엄마한테 김장 부탁해봐. 아마 기꺼이 해주실 거야. 민경이 깜짝 놀라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죠. 영철은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래? 매년 해주던 거잖아. 매년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하는 거야. 나도 나이가 들었어. 60이 넘은 사람한테 언제까지 김장을 시킬 거니? 정숙의 말에 영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경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가방에 넣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김장을 안 한다고 너희가 굶는 것도 아니잖아.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지. 하지만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김치가 좋아서.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하면 뭐해? 나는 그동안 뭐였니? 김치 담그는 기계였어?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시어머니의 변화에 민경과 영철은 더욱 당황했죠. 정숙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이야. 그동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게 몇 번이나 되니? 명절 때랑 김장철 뿐이잖아. 영철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경도 할 말을 잃고 입술만 깨물었죠. 정숙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 나도 좀 쉬고 싶어. 어머님,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도 사람이야. 정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민경과 영철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결국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정숙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시원하기도 했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정수가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라. 내가 김장 안 한다고 선언했다며? 벌써 소문이 났어? 민경이가 미용실에서 하소연했나 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미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진짜 안 할 거야? 응, 안 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잘했어. 나도 작년에 김장 그만뒀잖아. 우리 아들도 처음엔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사 먹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 미자의 격려에 정숙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부엌으로 나갔죠. 아침에 절여놓은 배추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숙은 배추를 하나 집어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배추를 깨끗이 씻어 겉절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양념은 평소보다 조금 싱겁게, 젓갈은 적게 넣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든 것이었죠. 완성된 겉절이를 한 젓가락 먹어본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만든 기분이었죠.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 일부를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처음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나는 처음으로 거절했다.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며느리와 아들은 당황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늦은 걸까? 아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죠. 마치 정숙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죠. 만나는 사람마다 정숙을 빤히 쳐다보거나 수군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정숙을 보자 갑자기 조용해졌죠. 정숙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 인사도 잘 안 하던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그래요. 잘 지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시어머니 노릇하기도 힘들죠. 며느리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주머니의 말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를 만났습니다. 야, 너 완전 동네 유명 인사 됐어. 미자가 웃으며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다들 내가 김장 파업했다고 난리야. 심지어 우리 아파트 부녀회장도 알더라고. 세상에,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정숙이 한숨을 쉬자 미자가 말했습니다. 대단하지. 평생 시어머니 노릇만 하던 내가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사실 다들 부러워해. 나도 그렇고.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도 정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정숙 씨, 들었어요. 올해는 김장 안 하신다며요? 채소가게 사장님이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70 넘어서까지 김장하시다가 허리 다 나가셨거든요. 정숙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주목받는 것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정숙은 냉장고에서 어제 만든 겉절이를 꺼냈습니다. 혼자 점심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죠. 그때 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요리 솜씨 좋잖아. 그거로 뭔가 해보는 게 어때? 무슨 소리야? 내 나이에 무얼 한다고. 60이가 무슨 나이야? 요즘 70에도 창업하는 시대인데. 내 친구 혜숙이 알지? 걔가 65에 쿠킹 클래스 열었는데 대박 났어. 미자의 말을 떠올리며 정숙은 겉절이를 한 입 먹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김치지만 정말 맛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김치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까?
오후에 정숙은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넣어둔 요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적어온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김장 김치는 물론이고 각종 반찬과 요리법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재산이네. 정숙은 노트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김치 레시피는 정말 다양했죠. 백김치, 동치미, 깍두기, 파김치. 시어머니에게 배운 전통 방식부터 자신만의 비법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채소가게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제가 만든 겉절이 좀 팔아봐도 될까요? 아이고, 정숙 씨. 그럼 좋죠. 요즘 손맛 좋은 김치 찾는 사람 많아요. 사장님의 격려에 힘입어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겉절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많이 만들었죠. 작은 통에 나눠 담아 가격표까지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가게 한쪽에 자리를 내어준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준비한 겉절이를 진열했죠. 어머,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수줍게 대답했죠. 제가 만들었어요. 한 통 주세요. 맛보고 싶네요. 첫 판매가 이루어지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돈을 받는 손이 떨렸지만 뿌듯함도 함께 밀려왔죠. 오전이 지나기 전에 준비한 겉절이는 모두 팔렸습니다. 정숙 씨, 대박이에요. 사간 사람들이 다들 맛있다고 난리예요. 채소가게 사장님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정숙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빈 통들을 바라봤죠.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내 김치가 다 팔렸어. 진짜? 와, 대단한데.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내 솜씨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미자의 축하를 받으며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뜻밖의 전화가 왔죠. 민경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장 갔다가 들었는데 어머님이 김치 파신다고요? 민경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그런데 저희한테는 안 해주시면서 남한테는 파시는 거예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야. 너희를 위한 김장과는 달라. 그게 무슨 차이예요? 큰 차이지. 하나는 의무고 하나는 내 선택이니까. 전화를 끊은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지만 이제는 눈치 보지 않기로 했죠. 정숙은 다시 요리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은 어떤 김치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숙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토요일 오후 정숙은 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죠. 자세히 보니 민경의 친정엄마 박선자였습니다. 민경과 영철도 함께 있었죠. 어머, 사돈어른. 이게 얼마만이에요? 박선자가 일어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금목걸이까지 예전과 다름없이 호화스러운 모습이었죠. 정숙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무슨 일로? 아이고, 민경이가 요즘 끼니 걱정이 태산이라서요. 제가 김치 좀 담가주려고 왔어요. 마침 딸네 집이 여기서 가깝잖아요. 박선자의 말에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함께 박선자가 직접 담은 듯한 김치통들이 놓여 있었죠.
우리 딸이 어찌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맞벌이 하랴, 애 키우랴.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반찬해서 가져다 줘요. 박선자가 민경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경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끼니 거르지 마시고요. 박선자의 걱정스러운 듯한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들으니까 요즘 시장에서 김치 파신다면서요? 아이고, 그 나이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박선자의 말에는 동정과 함께 은근한 비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이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박선자는 계속 말을 이었죠. 우리 집은 다행히 여유가 있어서 제가 딸 뒷바라지 실컷 할 수 있어요. 사위도 저한테 잘하고요.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주고 말이에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죠. 그러시군요. 따님이 복이 많네요. 영철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도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힘든 일 하지 마세요. 힘든 일? 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정숙의 단호한 대답에 영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선자가 피식 웃으며 일어났죠.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민경아, 엄마가 해준 김치 잘 먹고 또 떨어지면 말해. 박선자 일행이 떠난 후 정숙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집안이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죠. 박선자가 두고 간 과일 바구니를 보며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야, 낮에 박선자 왔다며? 동네 사람들이 다 봤대. 응, 딸 집에 김치 갖다 주러 왔다고 하더라. 정숙이 차를 내오며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혀를 찼죠. 그 여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 남 무시하기 좋아하고. 괜찮아. 이제는 신경 안 써. 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미자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정숙아, 너 진짜 괜찮아?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해도 돼. 정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좀 억울해. 나도 30년 넘게 시어머니 노릇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까? 박선자는 딸한테 떠받들어지고 나는 김장하는 기계 취급받고.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자가 정숙을 꼭 안아주었죠. 그래, 억울할 만해. 근데 알지?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 사는 거야.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미자의 위로에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음 날부터 정숙은 더욱 열심히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양도 늘렸고 종류도 다양해졌죠. 백김치, 깍두기, 파김치까지.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주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김치를 잘 담그셨는데 돌아가신 후로 이런 맛을 못 봤어요. 정말 옛날 손맛이에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솜씨가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은 젊은 여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김치 담그는 법 배울 수 있을까요? 저 결혼 준비 중인데 요리를 하나도 못해서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 일을 계기로 정숙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김치를 파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후 정숙은 작은 공책에 사업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손맛 교실,
전통 김치 아카데미 같은 이름들을 적어보았죠. 62의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내 길을 가려고 해요.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응원해줬겠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웃으며 중얼거렸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숙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선선한 바람이었죠. 일요일 저녁 영철이 혼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예고 없는 방문에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죠. 거실에 앉은 영철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차라도 한잔 할래? 정숙이 부엌으로 가려 하자 영철이 말했습니다. 앉아요, 엄마. 그냥 얘기만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정숙은 아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민경이가 그러는데 장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응, 알아. 정숙의 담담한 대답에 영철이 당황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뭐하러?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영철이 다시 말했죠. 죄송해요, 엄마. 저도 몰랐어요. 민경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아. 나는 너희한테 용돈 바라지 않아. 그래도 엄마가 혼자 계시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영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영철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요즘 더 행복해. 김치 파는 일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영철은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전보다 생기 있어 보였죠. 영철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니 이게? 그동안 못 드렸던 용돈이에요. 앞으로는 매달 드릴게요. 정숙은 봉투를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나 이제 돈 벌잖아. 그래도 받아요. 제 마음이에요. 영철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정숙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죠. 그래, 고맙다. 근데 정말로 부담 갖지 마. 엄마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어. 영철이 돌아간 후 정숙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돈보다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 더 기뻤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미자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그동안 김치를 팔아 모은 돈과 영철이 준 용돈을 합쳐 통장을 만들었죠. 정숙아, 이제 진짜 사업가네. 미자의 축하에 정숙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그래도 목표가 생기니까 힘이 나. 무슨 목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제대로 된 김치 전문점을 해보고 싶어. 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자도 덩달아 신이 났죠. 좋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동네에 상가 임대 나온 데 있던데 같이 가서 봐볼까? 두 사람은 바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몇 군데를 둘러본 후 정숙은 시장 근처의 작은 가게에 마음이 갔습니다. 월세는 부담스러웠지만 위치가 좋았죠. 일단 더 돈을 모아야겠어. 정숙이 아쉬워하자 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서두르지 마. 차근차근 하면 돼.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더욱 열심히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숙 씨, 대박 났어요. 시장 채소가게 사장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어떤 요리 블로거가 정숙 씨 김치 사갔는데 블로그에 올렸대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난리예요. 정숙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날부터 손님이 부쩍 늘었죠.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 유명한 정숙 씨예요? 김치 좀 사고 싶은데요. 인터넷에서 보고 왔어요. 진짜 손맛이 있다고 하던데. 정숙은 얼떨떨했지만 성실하게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준비한 김치가 오전에 다 팔리는 날도 있었죠. 미자가 도와주러 와서 말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가게 차려야겠는데? 그날 저녁 정숙은 민경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블로그에서 봤어요. 어머님 완전 유명해지셨더라고요. 민경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어머님 그때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경의 사과에 정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마케팅이나 홍보 같은 거요. 민경의 제안에 정숙은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도움을 제안하다니. 정숙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답했죠. 그래, 고마워. 나중에 가게 차리면 도와줘. 전화를 끊고 정숙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장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았죠. 창밖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정숙은 드디어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죠. 미자와 함께 가게를 청소하며 정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숙아, 간판 이름은 정했어? 응. 인생김치연구소 마이너스 정숙쌤의 손맛 학교로 하려고. 와, 멋지다. 연구소라니 완전 전문가 같잖아. 미자의 칭찬에 정숙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영철과 민경이 들어왔죠. 두 사람은 꽃바구니와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민경이 환하게 웃으며 꽃바구니를 전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어머님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정숙은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이렇게까지 해주고.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철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인테리어 도와드릴까요? 제가 아는 업체 있어요. 페인트 칠이랑 간단한 수리만 하면 돼. 너무 거창하게 하고 싶지 않아. 정숙의 소박한 계획에 민경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SNS 계정 만들어 드릴게요. 요즘은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가족들의 도움으로 가게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인생김치연구소가 문을 열었죠. 첫날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숙 씨, 드디어 가게 차렸네요. 축하해요. 이제 편하게 김치 사러 올 수 있겠어요. 오전에는 김치를 판매하고 오후에는 소규모 쿠킹 클래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 신청자는 5명.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부터 요리에 관심 있는 주부들까지 다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숙입니다. 오늘은 기본 배추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정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차근차근 전수했죠. 김치의 맛은 정성이에요. 배추 한 입 한 잎에 양념을 발라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건 며느리한테 절대 안 알려주셨던 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수강생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숙도 따라 웃으며 말했죠. 맞아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김치 담가서 가족들 기쁘게 해주면 그게 제 보람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은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만족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텅 빈 가게에 앉아 하루를 돌아봤죠.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선자였죠. 화려한 차림의 박선자는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숙 씨. 가게를 차리셨네요? 네, 작게나마 시작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사업을. 박선자의 말투에는 여전히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 사실은 제 친구가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우고 싶다는데 여기서 가능한가요? 박선자의 뜻밖의 부탁에 정숙은 놀랐지만 프로답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수업 일정표 드릴게요. 박선자가 돌아간 후 민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 친정엄마 다녀갔죠? 응. 친구분이 수업 듣고 싶다고 하시더라. 사실은 엄마가 직접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친구 핑계 댄 거예요. 민경의 말에 정숙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모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결국 같은 여자라는 것을. 한 달 후 정숙의 가게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죠. 김장을 거부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요? 기자의 질문에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김장 대신 제 인생을 담고 싶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사람들과 김치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 김치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뷰가 실린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정숙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던 정숙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개업날 영철이 찍어준 사진이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정숙은 남편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정숙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오후 정숙의 가게에 민경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차림에 앞치마까지 준비해온 모습이었죠. 어머님, 저 오늘 수강생으로 왔어요. 민경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죠. 어서 와. 근데 갑자기 왜? 사실 제가 김치를 너무 못 담가요. 지난번에 혼자 해봤는데 완전 실패했어요. 영철이가 어머님 김치 아니면 안 먹겠다고 하고. 민경의 솔직한 고백에 정숙은 마음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다니. 정숙은 민경에게 앞치마를 메어주며 말했죠.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다 실패했어. 수업이 시작되고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민경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배추 절이는 법부터 양념 만들기까지 정숙은 세심하게 가르쳤죠. 민경아,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맵기만 하고 깊은 맛이 안 나. 네, 어머님.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30년을 하다 보니 손이 저절로 알아. 정숙의 대답에 민경은 새삼 시어머니의 세월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만 받아왔던 김치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죠. 수업 중간 휴식 시간, 민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다 지나간 일인데.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왜 화나셨는지, 왜 김장을 거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민경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 모두 서로를 몰랐던 거야. 나도 내 입장을 이해 못했고, 어머님은 항상 주기만 하셨잖아요. 받을 줄을 몰랐던 건 저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색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죠. 수업이 다시 시작되고 민경은 더욱 열심히 배웠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며 민경이 말했죠. 어머님, 제 친정엄마도 다음 주에 수업 신청했어요. 그래, 박선자 씨가? 네. 사실 엄마도 김치를 잘 못 담가요. 그동안 다 사서 먹었거든요. 저한테 해준다고 했던 것도 사실은. 민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숙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사람은 다 똑같아. 있는 척, 아는 척 하지만 사실은 다들 부족한 거지.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민경은 자신이 담근 김치를 들고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인생도요. 무슨 거창한 소리야. 진짜예요. 어머님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민경이 돌아간 후 정숙은 가게에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죠. 김장을 거부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철이었죠. 엄마, 민경이가 김치 들고 왔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 잘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민경이가 엄마한테 정말 고맙대요. 저도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들의 따뜻한 말에 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죠.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가게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김치는 마음입니다. 마이너스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 미자가 현수막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김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면 좋겠어.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엄마와 딸도 모두가. 정숙의 대답에 미자는 감탄했습니다. 정숙아, 너 정말 변했어. 철학자가 다 됐네. 그냥 살다 보니 깨달은 거야. 저녁 무렵 정숙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 할머니와 손자,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있구나.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62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죠. 가족과의 화해, 새로운 꿈,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기쁨까지. 해가 완전히 지고 정숙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손님이 찾아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기대감을 안고 집으로 향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1년 후 다시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의 인생김치연구소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죠. 이른 아침부터 가게는 김장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어머님, 배추 더 가져왔어요. 민경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영철도 물을 잔뜩 들고 왔죠. 오늘은 가족 김장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조심해서 옮겨. 다치면 안 돼.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민경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저도 프로예요.
어머님한테 배운 지 1년이잖아요. 정말로 민경은 이제 김치 담그는 솜씨가 제법이었습니다. 매주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덕분이었죠. 오전 10시 수강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선자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잘 부탁해요. 박선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1년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정숙의 수업을 들으며 박선자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정숙을 존경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가족 김장이에요. 각자 가족을 위한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정숙의 설명에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대 신혼부부부터 70대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죠. 김치는 정성이에요. 먹을 사람을 생각하며 한 포기 한 포기 담그면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정숙이 배추를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옆에서 민경이 거들었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을 생각하며 즐겁게 담가요. 수업 중간 잠시 쉬는 시간에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김장을 거부하셨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을 텐데.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나를 위한 선택.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결정한 거죠. 후회는 안 하세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정숙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도 정숙 씨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수업이 다시 시작되고 모두 열심히 김치를 담갔습니다. 가게 안은 김치 양념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정숙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정숙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죠. 1년 전 김장을 거부하셨을 때와 지금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기자의 질문에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가족관계도, 제 삶도, 김치를 대하는 마음도요. 이제 김치는 의무가 아니라 소통의 매개체가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김치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엄마와 딸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인터뷰가 끝난 후 영철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좋아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정숙은 뭉클했습니다. 민경도 다가와 말했죠. 어머님, 내년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모시고 올게요. 다 같이 김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좋지. 다 함께하면 더 즐거울 거야. 해가 저물 무렵 수강생들은 각자 담근 김치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가게 앞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죠. 미자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숙아, 1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네. 이제 진짜 사장님이야. 사장님은 무슨, 그냥 김치 선생일 뿐이야. 아니야. 너는 인생 선생이야. 나도 너 보고 배운 게 많아. 미자의 말에 정숙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죠. 개업 첫날 찍은 가족 사진 옆에 오늘 찍은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강생들과 가족들이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정숙은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김장은 우리 가족의 축제가 됐어요.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요.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하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김장을 거부한 그날 자신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연 것이었다고. 62살에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문을 잠그고 나오는 정숙의 손에는 내일 수업 준비물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여자의 인생은 김장이 아니야. 그 손으로 담아야 할 건 인생이지. 정숙은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정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